자, 이번 시간에는요, 민법의 기본 원리, 우리 교재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민법의 기본 원리를 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의 운용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칙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민법이 추구하는 원칙.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요. 그죠? 자, 이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근대 18세기 이후, 그죠? 17세기 넘어서 18세기 이후부터 근대 민법이 태동하게 되고, 이때 근대 민법이 추구하는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대 민법의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9세기를 거쳐가지고 20세기에 접어들면 오늘날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어려운, 근대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이걸 우리는 현대라 그런다, 그죠? 현대 민법이 추구하는 또 원리는 뭐냐? 이걸 크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근대 민법의 원리와 현대 민법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근대 민법은요, 대원리가 뭐냐? 기본 원리가, 대원리가 뭐냐 하면, 인격체인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체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하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 뭐냐 하면 바로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22페이지에 보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해놓고 거기에 최고 원리를 뭐라 했어요? 1번 최고 원리. 뭐라 했어요? 인격 절대. 그죠? 인격 절대주의예요. 인격은 모두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전제가 뭐냐? 자유죠. 자유인격. 이게 보장이죠. 그죠? 이 가장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격 절대주의 사상, 그 다음에 자유인격 원리 이래라 하죠. 이게 최고 원리라 그래요. 최고 원리. 최고 원리.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거죠. 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민법도 이 이념에 적용되어서 그 민법이 실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물건을 거래하고 물건 관계를 만들어내고 물건 지배, 그리고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그러한 거래 관계에서 자기의 잘못이 없다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대전제다, 그죠? 대전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첫 번째, 물건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게 가장 기본이죠. 소유권, 이것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자. 절대사상이에요. 소유권 절대주의 또는 소유권 보장, 이렇게 되겠죠. 보장, 소유권 보장.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소유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유재산 제도예요. 사유재산. 이걸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권 관계되는 법 원리가 되겠죠. 우리 민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보호로서의 소유권 절대사상이 기초다. 여기서부터 이걸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채권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냐? 채권 부분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 아닙니까? 채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관한 기본 원리가 뭐냐? 여기는 뭐예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내용을 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채권을 갖게 돼서 네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너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줘라고 하는 권리가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계약 자유입니다. 계약 자유 사상이요. 계약 자유 원칙이죠. 계약 자유 원칙. 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이 계약이란 것은 민법이 인정하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계약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법률 행위 자유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자유 원칙이요. 이것이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보장. 그죠?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개인이 자기 스스로 의사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부담해야 될 내용을 정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적 자치라 그러죠.